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 실습 6-1을, 네, 그리고 이어서, 좀 복잡한 위젯들을 다루는, 간단 예제들을, 스스로 해보고 왔다고 생각을 하고, 실습 6-1을 좀 응용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셨죠? 그리고 성찰일지에도 이제 그렇게 셀프 실습 칸이 하나가 추가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실습 6-1을 여러분이 했다는 전제로 선생님이 조금 빠르게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먼저 모듈을 하나 만들고 여러분은 그 모듈의 이름은 선생님은 랩 6-1 언더스코어 1 이런 식으로 정했는데요. 예약, 레저베이션 이렇게 그래서 모듈을 하나 만들고 모듈에서 액티비티 main.xml 부분은 미리 선생님이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코드 예제 6-4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완성한 코드에서 새로 모듈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있는 XML을 바로 붙여넣기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와 같은 아이디로 위젯들은 구성이 되어 있어야지 선생님과 함께 원활히 수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바 파일로 와서 main activity.java에서 지금은 이렇게 뷰만 만들어져 있죠. 그렇죠? 우리가 그대로 교과서 예제 6-4 실습 6-1의 6-4 교과서 소스를 그대로 갖다가 넣었기 때문에 자바에서 이 액티비티를 실행을 해보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XML부터 선생님이 조금 깊이 있게 설명을 하겠고요. 여러분이 혹시 몰랐던 데가 무엇이었을지 직접 수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묻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무엇이었을지 한번 고민을 하면서 같이 진행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것은 성찰일지의 질문이나 Q&A 게시판, 묻고 답하기 게시판,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해서 질문을 해결하기 바라고요. 자, 여기 보면 먼저 리니어 레이아웃이 하나 바깥에 있어요. 최종적으로 리니어 레이아웃이 여기 바깥에 제일 감싸고 있게 136캔까지 리니어 레이아웃이 있고요. 여기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fill 페어런트라고 아마 교과서 코드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조금 올드 패션드예요. 그러니까 대한 뉴스 같이 뉴스 시간에 요즘에 그렇게는 안 하죠. 그것처럼 뭐의 옛날 표현이다, 매치 페어런트의 옛날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불편하면 고쳐주면 되겠지요이. 네. 자, 그리고 여기에 필요 없는 이런 것들이 죽어 있는 코드가 있다 그러면은 컨트롤 알트 O 아웃, 그쵸? 네, 그래서 없애버렸고, 이게 버티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닫아보면 리니어 레이아웃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안에 다시 리니어 레이아웃이 있어요. 자, 이것도 여러분이, 일부 학생들이 중간고사에서 조금 놓친 부분인데요. 세로 배치 안에 가로 배치가 있을 때는 반드시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리니어 레이아웃이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굳이 버티컬이라 굳이 이렇게 배치할 필요가 없음에도 이렇게 한 이유는 약간 구분을 해줄 목적인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랩컨텐트로, 하이트를 랩컨텐트로 했기 때문에 요 크로노미터와 버튼 하나, 요 부분이에요. 요 두 개 부분이 지금 요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들어있어요. 딱, 요렇게. 그쵸? 그래서 약간 구분 목적으로 리니어 레이아웃을 하나 더 쓴 감이 있고요. 이 저자의 경우에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크로노미터. 벌써 친해진 감이 있어요. 그쵸? 프리 클래스에서 선생님이 설명했고, 그리고 여러분이 셀프 실습으로 한번 또 다루어 봤고, 그래서 정리를 하는 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그쵸? 네. 자, 크로노미터는 이렇게 이제 시간이 올라가는 요런 스타트 누르면 시간이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메소드가 더 중요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포맷이에요. 포맷. 그래서 예약에 걸린 시간, 그리고 뭐 예약, 뭐 시간 이렇게만 바꿔도 될 것 같고 여기가 바뀐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s
마치 C나 뭐 자바에서 형식 지정 문자열처럼 S로 하면 여기에 시간이 이렇게 보여지는 그리고 그래비티 센터는 가운데 오게 해준 것이고 텍스트 사이즈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이 BTN 스타트해서 예약 시작을 컨트롤할 버튼이 하나 있어요. 그럼 끝은 어디 있느냐? 여기가 예약 완료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보면 여러분이 이제 중간고사에서 조금 놓쳤던 부분 여기 라디오 그룹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여기 요 두 부분이죠. 그렇죠? 그룹은 표시는 안 나지만 어떤 효과를 가지나요? 날짜 설정, 시간 설정할 때 하나를 누르면 하나는 해제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고사에서도 남, 여를 동시에 누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라디오 그룹 안에 라디오 버튼을 넣어줘야 되고요. 이 경우에도 굳이 라디오 그룹은 아이디가 필요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아이디 사용하지 않고 버튼에만 아이디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텍스트가 2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짜잔 리니어 레이아웃이 있는데 이 리니어 레이아웃은 조금 보면 이것도 굳이 필요가 없는 리니어 레이아웃, 그러니까 구별을 하기 위한 리니어 레이아웃이에요. 근데 이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는 보면은 프레임 레이아웃이라는 것이 이렇게 딱 버티고 있어요. 그쵸? 이 프레임 레이아웃을 선생님이 설명을 할 테니까 선생님이 그 심화에서도 프레임 레이아웃 이해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이 두 번째 수업의 6분 부분부터 다시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프레임 레이아웃은 지금 여기 2개 보면 캘린더 뷰와 타임 피커가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선생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없어서 선생님 손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서로 손바닥을 마주대고 그러니까 X축, Y축으로 이렇게 평면 배치를 한 것이 우리가 뭐 vertical, horizontal, linear layout의 오리엔테이션이었다 그러면 이 프레임 레이아웃은 Z축까지 있어서 차곡차곡 포토샵을 써본 사람은 레이어 개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같은 위치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캘린더 뷰가 이렇게 있고 그 위에 타임 피커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그럼 어떻게 조절을 할 수 있느냐? 여기서는 아무것도 조절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비지빌리티를 가지고 조절을 하는 거죠. 비지블 할 것이냐, 인비지블 할 것이냐를 가지고 하나는 보이고 하나는 안 보이고 해줘야지 이런 충돌된 모습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프레임 레이아웃을 쓰는 이유는 같은 위치에 2개가 한 번은 보였다가 한 번은 안 보였다가 이런 2개 또는 그 이상도 가능하겠죠. 그런 목적으로 쓰는 것이 프레임 레이아웃이다. 이해가 됐나요? 레이아웃 안에 또 레이아웃 하나만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 예제에서 조금 많이 불편했던, 조금 아니고 많이 불편했던 부분이 자, 이 마지막 리니어 레이아웃인데요. 이 리니어 레이아웃은 자, 여기 보면 오리엔테이션이 없어요. 오리엔테이션이 없으면 무슨 방향? 허리젠탈이에요. 그쵸? 기본이 허리젠탈이니까. 그런데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텍스트 뷰들이 있어요. 여기 일단 버튼이 하나 있어요. 가로로. 예약 완료. 엔드 버튼이에요. 그쵸? 이 버튼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텍스트 뷰가 텍스트 뷰 year. 그 다음에 요 글자 하나 때문에 텍스트 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month 텍스트 뷰. 그 다음에 월 때문에 또 텍스트 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day, hour, 그 다음에 minute 때문에 모두 텍스트 뷰가 몇 개나 되나요? 이 버튼은 있어야 되겠지만 이 많은 부분들은 텍스트 뷰가 너무 많아도 너무 많은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심화 문제로 내놓은 것이 텍스트 뷰를 하나만 하자. 하나만 가지자. 하나만 가지면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스트링을 다 10개예요, 무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다 스트링 연결. 스트링 연결이 어려운가요? 연산자 플러스만 쓰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월, 일, 분, 예약됨 이런 것은 그냥 다 연결해주고 여기엔 연도, 월, 일, 시 이런 값들만 변수를 문자열과 연결하는 순간 정수들도 다 문자열로 바뀌니까 no problem. 그것이 선생님이 여기 XML 요 예제에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심화로 해보고자 하는 부분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XML을 정리를 했어요. 문제가 있을까요? 없겠죠. 자, 새로 한 것은 프레임 레이아웃.
그리고 캘린더 뷰, 타임 피커, 그 다음에 크로노미터. 그쵸? 네. 그러면 이제 자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스스로 셀프 실습을 하지 않고 온 경우에는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시험에 대비하든 뭔가 다음 테스트에 대비해서 나중에 공부를 갑절로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먼저 하고 왔을 때 지금 공부는 정리 플러스 응용도 더 한 번에 진하게 응용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꼭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이런 식으로 실습 요렇게 아마 교과서 제공되는 소스 예제가 이렇게 실습 단위로 예제 넘버링을 쭉 한 소스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처럼 그렇게 프로젝트 단위로 또 되어 있는 소스가 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예제 단위로 풀어 쓴 소스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제 5-6-5, 6-6, 6-7, 6-8들은 조각조각 요 예제의 자바 파일들의 조각들이에요. 최종 코드는 이렇게 6-9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가지고 굳이 여러분하고 지금 하나하나 타이핑할 필요가 없는 부분들은 같이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특히 find view by id를 그대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XML이 아이디가 그대로 교과서와 일치하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 나름으로 했습니다. 더 훌륭하지요.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하고 지금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는 교과서에서 제공되는 예제 좀 전에는 6-4에서 XML 가지고 왔고요. 6-9를 이렇게 한쪽 옆에다가 이렇게 놔두고 필요한 부분은 긁어 넣고 편집이 또 필요한 부분은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네네, 동의한다고 다 말하고 있네요. 네. 자, 여기에, 자, 중간고사 때문에 또 여러분 기분 조금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선생님이 이제 아마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할 시점에는 아마 리뷰를 다 개별로 어떤 부분이 조금 약했고 어떤 부분 때문에 점수를 덜 받았고 더 받았고 이런 정리가 끝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조금 나빠서 안드로이드 공부하기 싫어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인데 아니 됩니다. 네, 기말에는 내가 그래도 앱을 하나 이제 할 수 있고 이 앱을 하고 내 앱을 어필하고 발표까지 할 수 있다라는 기회를 가져야 자, 다음 학기에 뭐가 있나요? 바로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캡스톤 디자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원래 이렇게 뭔가 잘 했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끔 프로젝트 기반 수업이 좀 요즘에 우리 과에서 많이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선생님 수업에서만큼은 프로젝트를 하나, 개별 프로젝트를 완성해 보는 것으로 하려고 하니까 네, 성적을 떠나서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이에요. 선생님으로 친다면 1은 이렇게 SSG 쓱 복사해서 붙여 넣었습니다. 그래서 크로노미터가 하나 있고요. 버튼은 크로노미터 요거 그 다음에 크로노미터에 텍스트까지 넣기 때문에 요 글자까지 다 나오는 것이고 버튼은 스타트 end. 그래서 이렇게 모든 자바를 실행을 하고 요 AVD에다가 실행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바를 편집하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그래서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요것만 하고 선생님은 일단 플레이를 시켰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렇게 1대1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라디오 버튼, 라디오 그룹은 쓰지 않기 때문에 버튼만 캘린더 타임 요거 두 개예요. 그쵸? 그 다음에 타임 피커 여기 위에 얹혀져 있는 거, 그 다음에 캘린더 뷰가 요 밑에 있는 거, 그 다음에 텍스트 뷰가 하나, 둘, 셋, 넷, 5개, 그 다음에 또 year, month, day라는 요것들이 3개. 예. 자, 요렇게 이제 텍스트 뷰들이 여기 보면 년, 월, 일, 시, 예약됨 이런 것들이 이미 플레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 숫자 자리에만 필요한 것이 5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셋 타이틀이 있어요. 셋 타이틀은 선생님이 여기 보면 랩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요것을
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메소드로 set 타이틀 해주게 되면 여기 이제 시간 예약이라고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해당하는 find view by id 부분을 다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C.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조금 더 익숙해지고 나면 이렇게 이제 다른 예제들에서 필요한 부분만 싹싹싹 가지고 와서 이렇게 딱 붙여 넣고, 네, 그래서 set 타이틀 아까 넣어줬기 때문에 해줬고, 버튼, 크로노미터, 라디오 버튼 2개, 프레임 레이아웃, 그쵸? 안에 들어있는 2개의 위젯. 그 다음에 연월, 일, 시, 분을 나타내는 텍스트 뷰 5개. 마음에 안 들어요. 그쵸? 네. 자, 연습을 위해서 일부러 저자가 이렇게 제공하는 것 같아요. 하나로, 해보세요. 귀찮지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고, 이거는 뭐 실행을 해도 여기에 아무것도, 나타날 게 없어요. 그쵸? 오류가 있다면 오히려 여기에, 앱이 닫혀버리는 그런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여기까지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선생님하고 정리를 하면 되는 것이죠. 처음에 2개는 안 보이게 설정 이 부분을 여기로 가져가겠습니다. 여기 아래로. 처음에 2개는 뭘 안 보이게 설정한다는 것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T피커와 칼 뷰가 안 보이게 설정.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이제 다시 실행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2개. view.invisible 이렇게. view.set visibility라고 하고 view 클래스에 invisible이라는 상수값을 쓰면 보이지 않게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XML에서 보이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는 visibility를 어떻게 제어했고 자바에서는 이렇게 해준다라는 것을 외울 필요는 없고 이렇게 하는 예제가 내가 어디에 정리되어 있다만 알면 다음에 불러서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선생님의 오픈북 테스트의 목적이었어요. 모든 것을 책을 보면서 하나하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자동 완성을 써주면 되고 여기 이제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타이머를 설정하는 거예요. 크로노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버튼 스타트 눌렀을 때 해야 할 일이에요. 그쵸? 그래서 타이머 설정 요것만 선생님이 여기에 자, 타이머 설정이라고 얘기해주고 버튼 btn 스타트예요. 그쵸? 그 다음 버튼 스타트가 요거잖아요. 그쵸? 요런 부분은 이제 다시 한번 set 교과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자동 완성 기능으로 이렇게 new 생각하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해봤기 때문에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온클릭 하면은 여기에 이제 크로노미터가 어떻게 돼야 돼요? 시작돼야 돼요. 그쵸? 근데 시작에 앞서서 해주는 게 더 있어요. 크로노미터 셋 베이스. 자, 요거 다 가지고 갈게요. 자, 이렇게 해주고, 요 부분. 자, 셋 베이스에 시스템 클락 레스트 리얼 타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경과된 실시간을 우리 지금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클락으로 베이스를 해서 재겠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 하게 되면 여기가 출발할 것이고 컬러는 레드로 바뀌어라.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이렇게 실행을 해서 실제로 요 버튼을 눌러서 이 부분만 동작을 시켜 보는 것이죠. 그쵸? 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예약 시작 누르면 네, 여기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면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쵸? 네. 이렇게. 그쵸? 네. 자, 그러면 이제 요 버튼 스타트는 이걸로 끝이고 그 다음은 선생님이 여기 버튼 엔드 부분은 그럼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버튼 엔드로. 그쵸? 예, 완료를 버튼을 하면 그랬는데 요거 그럼 버튼 엔드에서 크로노미터만 한번 조작을 해보죠. 그러면 버튼 엔드 자, 버튼 엔드는 end btn end 그 다음에 요것도 set on click listener 버튼이니까 new view on click listener 그쵸? 여기 이제 타이머 시작할 때와 같이 이제 타이머 네 끝날 때 여기서는 이제 그러면은 뭐를 크로노에 set 스타트가 스톱으로 바뀌게 이렇게 여기 보면 스톱 이렇게 나오죠. 그쵸? 네 이렇게 자 그리고 크로노에
set, 우리가 여기 텍스트 컬러를 써줬기 때문에 여기 set 텍스트 컬러. 자, 여기는 이제 컬러를 레드로 했는데, 자, 여기 컬러, 선생님 컬러에 대해서 조금 할 얘기가 있네요. 자, 컬러 점 블루로 간다. 이렇게 자동 완성을 해줘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그러면 모든 컬러 값을 256 컬러의 RGB의 256까지 한다면 어마어마한 컬러 조합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것을 다 상수로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RGB 함수 또는 ARGB가 있어요. ARGB는 첫 번째 매개 변수는 투명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레드, 그린, 블루예요. 이건 여러분이 한번 해보고 선생님은 RGB로 자 블루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레드 0, 그린 0, 블루만 255, 256 컬러라고 해서 256으로 쓰면 안 되죠. 256개의 컬러는 0부터 출발하는 것이니까 최대값은 255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색깔을 표현하는 방법, 컬러의 RGB 함수, 메소드 또는 컬러의 이런 상수값. 그래서 실행을 시켜 놨는데요. 자, 요거 반영하기 전일 것 같긴 한데, 자, 이거 실행을 아까 시켰으니까. 그래서 예약 시작. 다시 실행을 안 시켰나요? 네, 실행을 시켜서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약 시작 누르면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해서 숫자가 커지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예약 완료를 누르면 파란색으로 바뀌고 스탑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크로노미터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외부 버튼을 사용해서 얘를 제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젯들이 잘 보면 자기가 변화하면서 뭔가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 날짜 설정, 시간 설정 이것은 이 자체가 이벤트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라디오 버튼에 대해서 이제 두 개를 해줘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완료 버튼을 눌러서 다른 위젯, 크로노미터를 제어하는 거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긴 해요. 이걸 눌러서 이 보여질 뷰를 결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라디오 부분을 처음에는 두 개를 안 보이게 설정하고 이 부분을 그냥 넘어온 것 같아요. 자, 라디오 버튼도 무엇을 상속하셨나요? set on checked change listener를 해줘도 되고 그 다음에 이 라디오 버튼은 네, 버튼을 상속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on 클릭을 당연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선생님이 한번 해볼까요? 네, 여러분한테 하나 얘기해주고 싶은 게 생각났어요. 자, 그러면 두 개를 안 보이게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do 캘린더부터 해볼까요? 캘린더 set on click listener new view on click listener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캘린더가 보여지게 돼야 되니까 cal view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보여지는 것 중에서 set visibility 메소드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set하고 v까지 하면 set visibility 그래서 여기에 view 또는 view.visible로 해도 되고 바로 이렇게 예상수 visible로 해줘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줘도 되고 그냥 visible로 해줘도 선택을 자, 그러면은 요 똑같이 이번에는 라디오 캘린더가 아니고 자, 안 보이게 됐는데 보이게 해줘라. 네. 자, 여기 이제 R도 칼이 아니고 R도 타임 피커죠. 그쵸? R도 타임. 그쵸?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은 캘린더 뷰가 아니고 T 피커겠죠. 아이고. T 피커가 비지빌리티, 비지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가 좋다는 것이죠. 네, 다시 실행을 시켜서. 그러니까 라디오 버튼, 캘린더 라디오 버튼이 체크되니까 라디오 캘린더가 보이고 타임 피커가 체크되니까 타임 피커가 보이고. 그쵸? 그래서 날짜 설정을 체크하면 이게 보이고. 자, 그리고 여러분 생각에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시간 설정을 하는 순간 이렇게 그러니까 새로 맨 처음 시작했을 때는 내가 시간 설정을 누르면 시간 설정만 보이겠지만 이렇게 중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럴 때를 대비해서 내가 이것을 비지블로 했고 지금은 처음 시작할 때는 보이지 않지만 T피커를 set visibility를 뭘로 해줘야 될 것 같다? 네. 하고 이렇게 그냥 가지고 와서 할게요. 그래서 캘린더 뷰의 경우에는 타임 피커를 어떻게 인비지블로 비지빌리티를 인비지블로 그 다음에 라디오 T피커가 비지블이 될 때는 뭐를 캘린더 뷰를 인비지블로 이렇게 이해를 시키기 위한 것이라 조금 빨리 진행을 하려고 복사를 해서 붙여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왜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이 오류를 감지하지 못하지만 이런 것들이 한두 번 프로그램을 해보다 보면 맞아 이렇게 됐었어. 특히 반전이 일어날 때 그쵸?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원래 있던 거는 없애고 없더라도 없애는 거고 그쵸? 그다음에 원래 처음 누르게 되면 없지만 안 보이게 더 강력하게 안 보이게 해주는 거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처음에는 필요 없을 것 같았지만 필요하다는 것, 그쵸? 그 다음에 이제 타이머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은 이제 선생님이 교과서에는 없지만 뭐를 한번 해보려고 하냐면 이렇게 달력을 이렇게 누른다. 이게 뭐가 되나요?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죠. 그쵸? 이 부분은 교과서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날짜 설정에서 달력을 이렇게 누르는 거. 자, 그것을 캘린더 뷰에다가 캘뷰.set 한번 눌러보면 set visibility가 있고 set on까지 가면 리스너는 주로 on이 붙으니까 그쵸? date change listener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교과서에 있지만 여러분이 이런 의문을 가지고 이제 타임 피커에다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해주고 new 자동으로 캘린더 뷰에 on data change listener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자, 이제 원하는 것을 넣어주면 되는데 선생님은 교과서대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데이터 체인지 리스너 안에 여기에 on selected day change라는 메소드가 override 되고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year, month, day of month 그러니까 select된 날짜의 매개 값들을 이렇게 매개 변수로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확인만 토스트로 make text 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값들을 쭉 연결해 보는데 문자열을 하나 이렇게 딱 쓰고 더하기 하면 이어 이렇게 해줘도 네, 이것도 다 자동 완성이 돼요. 다 정수로 바뀌겠죠. 그쵸? 그 다음에 플러스 month 그쵸? 그 다음에 플러스 또 day of month 이렇게 그쵸? 그리고 short로 할게요. 토스트에 보여주는 시간은 short. 자, 그 다음에 점 마지막에 메소드 체인으로 이렇게 토스트 메시지 만들고 그 다음에 show 해줘라.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day, year와 month 사이에는 하이픈, month와 day 사이에는 하이픈. 자, 요렇게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교과서에 이 리스너가 없었더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요렇게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어떤 레퍼런스 보지 않고 해도 이렇게 밟아가는 과정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쵸? 네, 자동 완성 기능 안에서. 자, 그래서 요렇게 실행을 시켜주고 네. 자, 여기서 이제 날짜 설정을 하기 위해서 자, 선생님이 27을 눌러보면 요렇게 2021 교수님 이상한데요. 9월 28일이에요. 여기 옥토버. 분명히 옥토버는 10월인데 9월로 그러면 가서 September 9월에 29일 한번 눌러봤더니 8월 29일이대요.
자, 그래서 실제로 시스템에서의 시간 개념은 우리랑 다르게 1970년 7월 1일 0시 0분을, 1월 1일 0시 0분을 기준으로 0.0001초, 네, 1000분의 1초의 길이, 단위로 정수로 쭉 늘어나는 롱 넘버예요. 지금까지 온다면 엄청 긴 정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기 좋도록 연, 월, 일, 10은 초로 다루는 것인데, 컴퓨터에서는 연도나 날짜는, 데이는 1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연도는 뭐, 기원하면 0년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month는 좀 달라요. month는 January, 우리말로는 정월, 그리고 또 1월, January, 영어로는, 네, 앞에 말했는데 선생님 또 하죠. 이런 것들을 숫자로 다 기억하겠죠, 컴퓨터 안에서. 그래서 그것을 0으로 칩니다. 달에만 0월이 있어요. 0월 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강원도의 어떤 지명 이름이에요. 그쵸? 그리고 조선시대 굉장히 아픔이 있는 지명 이름이기도 하고, 그 예쁜 곳의 이름이 영월이에요. 그쵸? 선생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이 흔히 실수를 하기 때문에 월 하면 영월이 떠오르라고 이런, 네, 선생님이 딴 얘기들을 좀 했어요. 네, 재미없는 딴 얘기들. 자, 그래서 요 경우에는 month를 표현하고 싶으면 더하기 1을 해주고, 알겠어요. 자, 요렇게, 그쵸? 네, 더하기 1. 칭찬 받으려고 지금 박수 치고 있죠? 선생님 칭찬 안 할 것 같아요. 자, 이미 아는 사람, 이미 아는 사람. 그리고 왜? 그러는 사람. 뭔가 이상한가 봐. 네. 자, 이미 아는 사람과, 선생님이 말하기 전부터 이미 알았던 사람,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이상하다고 말하니까 알겠는 사람, 아직도 왜인 사람, 자기가 어딘지 보세요. 자,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나요? 91월. 다시 해볼까요? 91월. 와, 이렇게 한 해가 91월까지 있으면 좋을까요? 네. 이유를 이제 알겠죠. 자, 덧셈은 앞에서부터, 네, 좌에서 우 방향으로 연산이 일어납니다. 네, 같은 순위, 덧셈, 뺄셈만 있을 때는. 자, 그래서 요렇게 반드시 해줘야, 앞에서부터 일어나다 보니까 이미 month는 뭘로 바뀌어 있나요? 문자열로 바뀌어 있는 데다가 숫자 1을 더해도, 네, 또 숫자가 문자 1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줘야 된다. 여러분은 이제 알겠죠? 네. 네. 자. 네, 10월 27일. 자,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요런 값들을 다 조합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둘 것이 아니라 요 값을 조합해서 뭔가 변수를 하나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문자열 변수를, 그쵸? 네, 토스트 메시지 뭐고 여기다가 네, 이렇게 해서 TMP를 하나 만든다면 굳이 년, 월, 일 이게 길게 쓸 필요가 없고, 물론 이 로컬로 선언해서는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밖에서도 엔드 버튼을 눌렀을 때도 이 TMP가 보이게 하려면 TMP 말고 리절트 1 이런 식으로, 그쵸? 그래서 얘를 어디다가 선언을 하면 되느냐면 정 자신이 없으면 여기다가 그냥 뭐 이렇게 선언을 하죠. 그쵸? 네. 그러면 이제 다 보여. 선언, 거기에 좀 적합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네,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을 위치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텍스트 뷰를 좀 줄이는 방법으로 가고 있고요. 그럼 캘린더 뷰만 이게 있느냐? 교과서에는 캘린더 뷰에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이 앞에서 만들어 놓은 이 변수들에다가 year, month, day를 집어넣죠. 선생님은 이렇게 하나에다가 집어넣는데요. 자, 그리고 만약에 교수님 이렇게 년, 월, 일 이렇게 나와야지요. 그러면 여기다 하이픈 대신에 년을 넣으면 되잖아요. 하이픈 대신에 월 넣고 일 다음에 하나 더 넣으면 되잖아요. 문제 없죠. 자, 그러면 캘린더 뷰 말고 타임 피커도 이런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럼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했는데요? 이미 교과서를 해본 사람은 타임 피커는 그렇게 안 했는데 어떻게 했더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엔드 버튼을 눌렀을 때
set 텍스트에 보면 integer to string 너무 복잡하다. 여기네, 여기. time picker의 get current hour, time picker의 get current minute 이렇게. 그러니까 티픽 우리가 텍스트 뷰에 get text to string 하듯이, 그쵸? 그래서 이거는 get current hour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나올까요? 정수겠죠. 그래서 스트링으로 바꿔서 텍스트 뷰에 set text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럼 tpicker 자체는 어떤 리스너가 없을까? 타임 피커의 레퍼런스인 tpicker. 여기에 이제 여러분의 의문이 도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앞에서 따라만 하다 보니까 여기가 산인지 언덕인지 뭐 계곡인지 모르고 그냥 갔다 이 말이에요. 그쵸? 이제는 조금 생각을 해보는 거죠. set on이 자동으로 뜨면서 time change listener라고 뜨네요. 잘 떴다. 그쵸? new time picker의 on time changed listener. 그쵸? 네. 다르네요. 선생님 보니까 여기는 on data change listener고 여기는 on time changed listener. 선생님 앞에서 뭐 드냐 아니냐로 살짝 살짝 작아졌었는데 맞게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G도 있고 G도 있어요. 그쵸? 네. 자, 선생님이 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끔은 선생님이 아주 기본적인 문법도 네, 이제 선생님의 나이가 되고 보니까 깜빡깜빡해요. 아주 쉬운 것들도. 그래도 걱정 안 합니다. 찾아서 하면 되지요.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잘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많은 연습과 함께 그래서 빠른 시간에 해낼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이제 사회에서 요구하는 게 그것이죠. 그럼 여기서도 딱 보니까 hour of day 날짜와 시간 hour가 날짜가 아니죠. 시간과 분을 얘도 딱 내가 뭔가 변화가 생기면 change가 생기면 이런 값들을 알려주는 메소드가 있구만.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toast 했더니 또 얘는 왜 자동 완성이 다 뜨네요. get application context. 자, 이 자리에 이제 이렇게 떠줬기 때문에 플러스 그 다음에 h hour of day 플러스 minute.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약간 모양을, 시간은 요렇게. 요런 것을 교과서를 보거나 무슨 문서를 보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크게 어려움이 있나요? 여러분이,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만 했다고 하면 어려움이 없이 요 부분이 되지 않았을까요? 네. 아이고. 들어가 주시고 나와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시간 설정을 한번 봐야 되죠. 자 여기 토스트 메시지가 떠야 돼요. 그쵸? 12시 1분인데 12시 2분으로 바꿨어요. 그쵸? 그랬더니 0시 AM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11시 2분으로 했더니 23시 2분 PM 11시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10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뀌는 게 3개가 각각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 토스트 메시지가 굉장히 바쁘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을 쓰는 것이 서브 프로그램에서 바로 보여질 때는 좀 불편하겠다.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이게 막 이렇게 값을 갖고 온다고 하면 그쵸? 왜냐하면 시간 이거까지 다 맞춰서 아침 10시 이렇게 다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할 때 값이 바뀌고 이거 할 때 값이 바뀌고 이거 할 때 값이 바뀌고 캘린더 뷰에 비해서 이게 좀 많이 바뀌고 있구나. 그래서 저자는 이것을 쓰지 않고 여기서 토스트 메시지로 선생님이 다 해결을 할게요. 여러분이 텍스트 뷰에 대해서 다 할 것이므로 get application context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자 tpicker는 여기 보면 위에 여기에 있지만 여기 안에서도 다 볼 수 있게끔 리스너의 구현 클래스 안에서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외부에 tpicker가 이렇게 다 필드 위치에 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이제
엔드 버튼을 눌렀을 때요. 자, 엔드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도 tpicker가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tpicker의 get, 자, get hour였던 것 같은데, get hour, 네, get hour of date가 있었. 여기서는 hour of day라고 되어 있고 매개 변수로는 여기서는 get hour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get hour가 아니었나요? 자, 우리 교과서에서는 어떤 예제를 썼는지 한번 볼게요. get current hour라는 게 있네요. 그쵸? get hour는 왜, 근데 이 자동 완성에서는 뜨는데, 자, 요런 게 이제 조금 우리가 하다 보면 좀 구글링을 해야 할 부분들이 되는 것이죠. get hour라고 해서 get hour가 있어서 했더니, get hour는 이 캘린더 뷰에도 있는 메소드예요. get date인데, 그거. 네, get current. 네, current hour가 있어요. 그쵸? 선생님 계속. 자, get current hour.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콜론, 이렇게 꼬인 것을 풀고, current hour. 그 다음에, 자, 콜론에, 플러스, 자, 너무 길어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쓸게요. tpicker에, 이렇게, current, 미닛,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미 체인지는 이 안에서 다 일어났을 것이고, 원하는 대로 시분 다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을 누를 때는 더 이상 이렇게 변화를 시키고 있지 않을 시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실행을 시켜서 보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캘린더 뷰에도 선생님이 의문만 하나 던지고, 오늘 요 두 번째 시간을 종료하겠는데요. 캘린더 뷰에도 뭐가 있거든요. 네, 토스트에, 자, get,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 이것부터 실행을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설정은 이렇게 해주고 내가 10시 네, AM 네, 5분 AM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렇게 바뀌지만 이제 예약 완료를 누르면 여기서 이렇게 이제 시분이 요거 때문에 지금 요거는 우리가 작성 중인 게 아직 반영은 안 된 부분이에요. 요 부분 때문에 자, 눌러보면 10시 5분 이렇게 됐죠. 그쵸? 예, 그래서 엔드 버튼에서 이렇게 만들어 줬는지를 이해가 됐을 것이고 토스트의 make 텍스트는 선생님이 여기에 플러스 두 번째 것은 캘뷰에서 캘린더 뷰에서 자, 선생님이 get date라는 것이 있어요. 자, get date를 해보면, 자, 이 get date는, 사실은 데이트 타입이에요. 그쵸? 그래서 요 데이트를 하기 전에 뭐가 필요하냐면, 자, 여기, 요 토스트 메시지는, 자, 우리가 get date, date 하게 되면, 데이트 타입을 여러분이 만회하기 위해서 뭐를 쓰냐면, simple, 데이터 포맷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선생님은 simDefo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simple data format, new, simple data format. 그리고 요 안에 뭐가 필요하냐면 날짜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지 YYYY, 연도는 YY, 그 다음에 month는 mm인데 왜 대문자로 쓰냐면 minute도 있거든요. 그때 소문자 minute 그리고 month는 대문자 그 다음에 day는 dd 이렇게 simple data 포맷에 포맷 값으로 simple data 포맷을 이제 이렇게 만든 simple data 포맷이라는 객체에 포맷이라는 메소드 안에다가 뭐를 넣어줘야 된다? 데이트 타입을 넣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new date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죠? 오늘 날짜가 만들어지죠. 그쵸? 그래서
자, 그래서 이 simple data format을 사용을 해서 심대4를 네. 자, 여기다가 이제 실제로 데이터 타입을 객체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이제 요렇게 하게 되면 뭘로 바뀌느냐면 스트링으로 바뀌어요. 네, 스트링. 요거 그냥 TMP로 할게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러면 요게 필요가 없고, 네. 오늘 날짜를 한번 출력해 보죠. 오늘 날짜를 출력하는 방법을. 자, 그래서 요 date라는 지금 선생님이 요렇게만 썼지만 여러분은 조금 이 부분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여기 보니까 자바 util date죠. 그쵸? 자바의 date와 simple data format 역시 자바의 텍스트의 simple data format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개의 클래스를 조금 공부를 하고 다시 교과서를 찾기 어렵다라고 할 경우에도 인터넷 검색으로 지금 바로 데이터와 심플 데이터 포맷 예제 한두 개만 여러분이 다시 리뷰해 보면은 바로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TMP를 넣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엔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토스트 메시지가 난데없이 오늘 날짜가 나와야 돼요. 그쵸? 날짜가 이렇게 되어 있고 예약 완료를 누르면 난데없이 이렇게 오늘 날짜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new date 대신에 그러면 뭐를 하나 써볼 수가 있느냐면 자, 여기가 이제 선생님이 여기다가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게 new date를 넣어놓고 자, 여기다가 자, 우리가 칼 뷰에도 분명히 뭐가 있느냐면 메소드가 뭐가 있을 것 같아. 그쵸? 그래서 여기 보면 get date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자, 선생님 오늘 시간 관계상 하지는 않지만 레퍼런스를 찾아봤을 때 레퍼런스 얘기하고 자, 여기 보면 위젯의 캘린더 뷰에 get date가 있죠. 그쵸? 여기 보면 이제 타임 존 어쩌고 나오는데 좀 더 자세하게 여기서 볼 수가 없을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찾아보면 요것이 선택된, 셀렉트된 날짜를 반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실제 동작이 달라요. 그래서 선생님 일단 동작을 시켜볼게요. 자, 선생님이 여기서 날짜를 이렇게 보면서 예약 완료를 눌렀더니 요렇게 10월 26일. 그러면 선생님이 28일을 선택을 했으면 여기 10월 28일이라고 선택할 때는 떴어요. 밑에서. 그쵸? 여기에서는 떴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엔드 버튼을 눌렀을 때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면 그대로 오늘 날짜, 여기 오늘 날짜가 나와요. 그쵸? 그래서 이 칼뷰의 setOn 데이터 체인지 리스너나 티피커의 setOn 데이터 체인지 리스너 이 두 개를 다 쓰지 않고 요 안에 버튼 end에서 각 위젯의 메소드만 가지고 이런 식으로 티피커의 get current hour, get current minute, 칼뷰의 get date 이것만으로도 훌륭하게 예제를 완성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캘린더 뷰의 change listener를 굳이 썼던 이유가 이것이 아니었을까 싶고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레퍼런스에 가서 캘린더 뷰의 get date가 왜 설명과 다르지? 한번 검색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 시간이 조금 짧게 끝났기 때문에 선생님이 두 번째 실습 6-1 예제 이렇게 이제 한번 완성된 것을 보여드릴 수는 없네요. 지금은 선생님이 이렇게 다 토스트 메시지로만 심화 테스트를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은 교과서 그대로 예제를 6-9를 그대로 붙여넣기 하면 결과를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선생님과 함께 각각의 위젯들이 가지는 독특한 리스너들과 그리고 메소드들과 그리고 날짜에 대한 것도 한번 월은 0에서 출발한다. 보통 시스템 안에서 제공되는 메소드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꼭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 여러분이 이미 알고 왔어야 할 것이 simdef와 date.
그래서 그거까지도 정리를 한번 간단히 하였으니까 여러분이 부족한 점은 살펴보고요. 이 코드는 자료실에 선생님이 또 올려놓겠습니다. 자, 수고가 많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